안녕하세요. 지금의 청년들,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은 부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채를 빚내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그들이 감내해야 될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버들이 보면 빚을 내고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빚 갚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상 미친 얘기인 거고 죽으라고 저주를 뿜어내는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빚은 누군가한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빚을 떠넘긴다라는 건 사기죠, 사기.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 전세 사기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된다? 별일 없다. 뭐 깜빵에 들어가서 뭐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 고작 몇 년 살고 나오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수십억이라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전국에서 그런 전세 사기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에 있는 사법당국이 그러한 것들을 잘 처벌해서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썼고 너무 많이 그런 것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앞으로는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방지하고 예방해서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또한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대거 올라가는 것들이 아마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자기가 피땀 흘려가지고 1억, 2억, 3억을 벌어본 사람이 무리하게 4억, 5억 빚을 내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뭐 가지고 있는 돈 고작 3천, 5천이면서 5억 집을 사겠다고 7억 집을 사겠다고 뛰어든 이들이 너무 많죠. 유튜브에 보면 20대의 젊은 아가씨들이 임장이라 그래가지고 갭 투기하러 다니는 그런 얘기들을 영상으로 올립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집 사지 마라, 집 다주택자 되라, 빚내서 무피 투자해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말에 걸려든 이들이 나중에 삶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대거 궁지에 몰리고 대개 빚으로 힘들어하며 살 거라는 거죠. 경제가 호황이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뭐 갭투기라 그래가지고 뭐 높은 전세금 감안해가지고 뭐 1,000만,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집주인이 돼서 뭐 집을 20채, 30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뭐 사고 팔고 하고 뭐 가격이 오른 집들을 좀 처분해 가지고 뭐 자산을 늘리고 하는 방법들이 통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매우 위험한 거라는 거죠. 조금만 삐끗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모래성을 보고 너도 나도 돈 벌겠다고 뛰어들면 그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끝물이 되죠. 왜? 못 모르는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설치되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미신 가격으로 살 가능성이 크고, 애시당초 살 때부터 너무 비싼 가격으로 사면 제대로 운영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죠. 3배, 4배 올라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뭔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라고 뛰어드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다. 미친 짓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뭐 부동산 경기를 계속 좋게 만들 거기 때문에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영영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유튜버들과 가짜 전문가들이 계속 멋모르는 20대, 30대들을 상대로 꼬드기고 있죠. 20대, 30대 때 집을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들이 20대, 30대 때 정말 미친 듯이 땀 흘려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상당 부분 자기 돈으로 집을 산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얘기죠. 뭐 20대, 30대로 젊은 나이지만 집을 사는 게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대출만 일으켜서 집을 사겠다라고 마음먹는 건 사실상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겁을 내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경거망동하는 20대, 30대들을 대거 제물로 삼은 거죠. 사냥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지 참 우려스럽기도 하죠. 젊은 청년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마음으로 좀 세상을 바꿔나가고 좀 많은 시도를 해야 되는데 되려 애늙은이들이 돼서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정말 생업에
열심히 하지 않고 딴 데 한눈 팔고 있으니 나라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게다가 586들, 노역에 찌든 이들이 20대 30대들을 함부로 폄하하면서 그들을 남과 여로 갈라치기 하면서 빚을 많이 지게 만들었죠. 빚쟁이로 전락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앞으로의 모습은 암울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한국이 다음 정부 기간에 IMF 시즌2가 온다라는데, 그때가 되면 이 무리하게 빚을 진 20대 30대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날 것 같은 거죠. 끝날 것 같은 거죠. 그냥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는, 정말 하층민으로서, 노예로서 평생 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아마 내동댕이 쳐질 것 같은 거죠. 지금 뭐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고, 뭐 집값이 들썩인다고 하고, 시용대출 한도를 뭐 올린다고 하고, 이래저래 뭐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두고 봐야 될 얘기인 거죠. 대출 금리 부담이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뭐 계속 빚을 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뭐 20대 30대들 뭐 사회생활을 잘 모르는, 못 모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또 빚을 더 내겠죠. 뭐 DSR 5까지 늘려준다고 하니까 뭐 그러겠죠. 근데 두고 봐야 될 얘기인 거죠. 이웃나라 일본에서 원리금 상환을 뭐 100만원, 110만원 내는 것도 30년, 35년 하다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두 손 두 발을 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은요? 한국이 일본만큼 저축이 높나요? 아니죠. 악착같이 절약을 하나요? 아니죠. 흥청망청거리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들이 되게 많죠. 일본에서 자이테크, 한국에서 재테크,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조작이었죠. 앞으로 한국이 닥칠 일은 뻔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영업자 대출 원금 상환 유예시키고 이자 납부를 유예시켰던 것, 3월 말로 끝나야 되는 것들을 9월 말로 미뤄놨죠. 또 미룰지는 모르겠지만 그 폭탄은 언제든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루고 미뤄놨던 것들은 폭탄이 더 커져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거 빚을 졌죠. 그 빚은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되는 거죠.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유튜버들이 빚을 내고 빚을 갚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빚을 누군가한테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기와 조작과 가짜가 들어서게 되는 거고, 그 빚은 함부로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어렵다. 빚을 져서 아파트를 사고 잘 살다가 가격이 오르면 남들에게 시세 차익을 보고 팔겠다라는 생각을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다.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 방식이 통할 수 있겠지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처분되기 어렵다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생각이고요. 인식이고요. 앞으로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그 이자 부담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다. 뭐 김에 간장에 밥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를 뭐 3년 5년 버티는 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20년 30년 40년이 되면 계속 하겠냐라는 거죠.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개고생해가지고 30년 동안 빚 갚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남아있는 빚하고 집을 처분했을 때 나오는 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집을 처분해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어떤 충격에 빠지겠냐라는 거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래저래 참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로 놓일 거라는 거죠. 빚이 절대로 그냥 남에게 그저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노예 신세가 되고 노비가 되는 건 무리하게 진 빚 때문이라는 거죠. 빚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죠. 빚이 없으면 생활하는 수준이 조금 별로여도 사는 건 무난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빚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